이찬진 금감원장 47평 강남 아파트가 좁아서 괴롭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이 다주택에 다상가에 짜투리 도로까지 사들였으면서 2017년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도덕불감증이다. 작작하라라고 이른바 훈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역시나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여유자금 생기면 도덕불감증으로 어떤 의식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제 그만 작작하고 청산하라.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으로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도덕불감이라는 겁니다. 작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찬진 금감원장 본인의 부동산 리스트를 보시죠. 강남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었고 성동구 상가, 오피스텔 상가, 관악구 대지, 알뜰살뜰 땅까지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이건 도덕불감증이 아니냐. 본인의 발언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작작사라면서요. 작작사라며요. 내로남불의 뭐 전형적인 유형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작작이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아니 거기 좋은 말로 작작을 네. 쓰지 않아요. 야, 작작하세요. 아니잖아요. 작작해라. 이건 굉장히 질타하는 의미잖아요. 작작. 그 이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동산 이 투기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채의 상가와 도로 이거는 경매로 지금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만 경매까지 이렇게 눈을 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로 해서 이렇게 사들였다는 건 결국 굉장히 시세보다는 싸게 사들였다는 그런 점이 있고,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발 가능성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게 종이 조각처럼 되는 이러한 가치가 없는 땅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도로까지 사들여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투자의 고수 아닌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싶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비판했던 대상이 네. 작작 사들여라. 도덕불감증이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청산해라. 거기에 본인의 어떤 투자 패턴,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2채, 이 도로 부지까지 경매로 사들인 것. 네. 이것도 작작 사들여라 비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됩니다만. 아니면 뭐 5채 이상부터가 작작이다. 뭐 이런 정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되니까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교수부터 시작한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오히려 폄하시키면서 이번에 뭐 부동산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예전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이런 투자랄지 아니면 여러 채 보유 이런 것이 속속들이 나오고 거기에 가만히 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타이르는 듯이 작작해라, 훈계하듯이. 훈계하듯이 이런 것이 다시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내로남불의 전형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감원장이 사퇴까지 저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이찬진 금감원장의 이러한 그 부동산 보유뿐만 아니라 과거의 발언이 재조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국토부 차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어서 아마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러한 과거에 또 문제되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금감원장을 직을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과거에 또 참여연대 등 강의에서 다주택 금지를 헌법에 넣고 싶다라는 또 과격한 발언을 한 바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부동산 작작사라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오늘 박승민 전 최고도 나와 계신데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건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본질이거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동안 해오셨던 발언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신념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게 드러나는 맥락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보게 되면 그 발언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본인의 거래가 적법한 거래였냐 위법한 거래였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적법한 거래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소에 어떤 이 부동산 투자 뭐 혹은 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해왔던 당사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보유량이 좀 논리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특별하게 입장 표명을 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좀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작하고 청산하라. 그 말이 돌아오면 금감원장 본인에게 해당할 것 같은데. 뭐 미래를 생각해서 본인 셀프 디스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금감 원장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인데 이분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임대료를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국가는 토지 주택 소유 처분의 권한을 가져서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라는 이런 봤을 때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이거든요. 심지어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를 맡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이거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행동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 본인의 행동과 너무 다르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될 것을 생각을 해서 주택을 하나 팔았습니다. 물론 낮을 때 사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오를 때 팔았죠. 이것도 문제지만 여튼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땠습니까? 두 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처분한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딸한테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또 문제 제기하니까 이거 팔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8억에 팔던 물건이었는데 최근에 거래가가 본인이 2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책 설계자나 관련된 사람이 볼 때는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전형 중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분은 저는 분명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